앞으로 경제는 최소 4년간 5년간 난리가 납니다. 사기 시스템이 드러나고 미분양이 급증하고 이래저래 난리가 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집값에 미친 이들이 정말 이제 아비규환에 이제 궁지로 몰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다주택 세입꾼들이 이제 뒤집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입주하는 데마다 이제 이래저래 잔금 대란에 이제 공실에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터져 나올 겁니다. 강남 집값이 40억이다, 50억이다, 60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빠져나온 사람들은 성자가 되고 못 팔고 나온 90%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패자가 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앞으로는 최소 4, 5년간 긴축 모드로 삶을 무서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유지되고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입주 대란, 잔금 대란,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대란들이 터진다고 보면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부자 꿈을 아무리 많이 꾸어본들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부동산 재앙이 터진다고 할 정도로 매우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자기 돈 안 들이고 20억 번다, 30억 번다 이런 말이 사실상 사기였던 겁니다. 한쪽에서는 계층 사다리를 끊는다라는 개소리를 하는데 웃기지 말라 그러십시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30억, 50억, 60억 이게 다 개소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 그냥 집 난리라는 거냐. 입주를 앞둔 둔촌 주공 입주자들이 분양자들이 아비규환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때까지는 정부가 정부 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해 주니까 그걸 발판 삼아 가지고 계속 분양받고 또 집값 올리고 담합하고 이래저래 남들에게 떠넘기면서 수작질을 벌였던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못 빠져나온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영끌들 인생은 거의 끝이다. 빚 없이 사는 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요즘 와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영끌들은 불나방들이죠. 미친듯이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드는 그냥 지옥으로 추락하는 이들입니다. 앞으로 노숙자는 수십 배, 수백 배가 안 늘어난답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팔리냐 안 팔리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유튜브나 전문가나 정부 관계자나 금융권들이나 뭐 이래저래 모든 이들이 전부 다 공동 사기범들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그대로 반복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앞으로요 더 이상 받쳐줄 호가 없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탐욕에 미쳐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이 끝장났다라는 겁니다. 못 빠져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힘들어지는 거죠. 요새는 20대들도 빚쟁이가 폭쟁이라 그러고 보험사들은 대출 중단한다 그러고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몇 억을 벌었다, 5억을 벌었다, 10억을 벌었다, 20억을 벌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평가 금액상으로 재산을 계산한 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팔아서 자기 손에 쥐었냐라고 물어보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요 정말로 형편에 맞게끔 분수에 맞게끔 사는 게 제일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궁색해 보인다, 결핍이 있다 이러면 여기저기에서 가스라이팅하고 괴롭히고 뒤통쳐서 등골까지 빼먹으려고 하는 악인들이 넘쳐납니다. 항상 경계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과도한 수익을 얘기하면 멀리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적당한 가격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들이 일본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이제 벗어나려 하는 시기고 한국은 이제 초입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 곳이 될지는 우리는 숨죽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한국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이 이미 예정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강남 집값이 조만간에 34평이 40억을 찍는다라는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실질 소득은 감소하는데 대출로 인해 가지고 이자 내고 원금 내고 하니까 쓸 돈이 없는 겁니다. 한국 경제가 거의 회복 불능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담배값도 10,000원, 20,000원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경제적인 자유 이런 얘기하는 놈들은요 뭡니까? 개자식들입니다. 개자식들. 남이 나를 위하는 척하면 뭡니까? 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부분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낸 친구나 선후배, 지인들에게 뒤통수를 많이 맞습니다. 마음 편하게 살기 어렵죠. 뭐든지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이 무섭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 세상에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건 내 돈과 건강뿐이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위기가 와도 돈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건강이 또 허락한 한 말입니다. 근데 경제적인 자유 얘기하면서 뭐 함부로 이렇게 돈을 벌게 해줬다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크죠. 원래 파이어족이 되게 좋은 용어였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사기꾼 용어로 변질이 됐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함부로 남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 사람들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잘 좀 지켜보고 자기에게 맞게끔 살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공하기는데 쫓아다니면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미라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놀아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사는 게 좋고요. 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잘 견디면서 헤쳐나갈 궁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쩌면요, 둔촌 주공이 3년이나 4년 뒤에 30% 할인된 가격으로 할인 분양 시장에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최소 3, 4년은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래저래 난리랍니다.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라 좀 더 마음을 굳게 먹고 대비하고 움직이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50 초반에 회사에서 나와서 몇십 년을 방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매우 우울해지는 거죠. 50대, 60대 때 은퇴하고 나오면요, 할 게 없는 거죠. 1차,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 은퇴하고 나와도 50대, 60대 때 쉴 수 없습니다. 70% 이상의 사람들이 그때 나와서도 일을 한답니다. 실질 은퇴 나이가 70 초반, 70 중반이라고 얘기하니까 말 다 한 거죠. 이래저래 정말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와서 치킨집하고 커피숍하고 자영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먹고 사는 거죠. 개고생 하는데 매덕 날려 먹으면요, 인생이 마이너스 나서 빚 갚아야 되면 되게 우울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되게 상황이 안 좋습니다. 엉망이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경기가 이토록 심할 줄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속 없는 인생, 지금은 함부로 창업하거나 자영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장사하다가 말아먹으면요, 매덕을 날려먹으면 인생이 수십 년이 후퇴하는 겁니다.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욕심 부려가지고 함부로 뭔가를 할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 자기 자리를 지키고 최대한 근로자로 사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잘 견디고 버텨서 자리를 매김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아무리 나가라 그래도 절대로 나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어떻게든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최후의 승자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